안녕하십니까, 군썰 유성입니다. 오늘은 소청도에 해병대가 최초로 들어간 시기와 당시 소청도의 모습, 이걸 주제로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번 도솔산 지구전투 기념 행사와 관련된 영상에서 제가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안개가 짙어서 기상 때문에 행사에 불참하시고 해병대 부사령관께서 대신 참석하신 것을 두고 좀 농담을 섞어서 얘기를 했더니만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사령관님의 불참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해병대 사령관님이 양구를 가실 때는 헬기를 이용하는데 그 전날, 그러니까 전야제 행사가 있는 날에 부사령관께서 먼저 양구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즉 행사 전날에는 부사령관께서 현지에서 먼저 활동을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본 행사가 있는 날 사령관께서 헬기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부사령관이 사령부로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헬기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초 헬기가 뜨는 김포 2사단, 그리고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화성, 마지막으로 목적지인 양구 도솔산의 기상 상태가 중요한데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안 좋으면 헬기는 못 뜨는 거 아니냐. 따라서 당시 양구 지역의 기상이 안 좋아서 헬기가 뜰 수 없었고, 그래서 사령관께서 참석을 못 하시는 바, 당초 아침 일찍 사령부로 복귀해야 할 부사령관이 계속 남아서 행사를 주관한 거 아니겠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해병대 사령부 쪽에 관심이 좀 식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주 기뻤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그런 건 결코 없었을 것 같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렇죠. 아무튼 혹시라도 지난번 방송 내용에 대해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령관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신 임성근 부사령관께서는 6월 21일, 그러니까 그저께 포항 1사단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소청도에 해병대가 최초로 들어간 시기와 그 당시 해병대의 눈에 비친 소청도의 모습들을 주제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당시 포항에서 소청도로 직접 들어가셨고 또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신 분이 제보하신 내용이니까 내용에 있어서 큰 오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그게 아니다 또는 당시의 새로운 사실 등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해병대가 우도에 처음 들어간 시기와 관련해서 방송을 했더니만 제보가 계속 들어와서 우도 얘기만 4편인가 연달아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비춰보면 오늘 제가 이 소청도 얘기를 시작함으로써 당분간 소청도하고 관련된 사연들이 몰려들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소청도는 과연 어떤 섬이냐? 우리가 서해 5도를 얘기할 때는 백령, 대청, 소청 이렇게 제일 북쪽에 있는 섬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백령도가 가장 북쪽에 있고 그 남쪽에 대청도, 그리고 대청도 남쪽에 소청도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령도가 최전방, 소청도는 한참 후방에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 배경화면 위성지도를 보시면 북쪽부터 백령, 대청, 소청도가 보이는데 이 세 개 섬 모두 북한 황해도하고의 거리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선 검은 점선으로 여객선 항로가 보이는데 인천에서 출발한 배는 제일 먼저 소청도를 들렸다가 대청도, 백령도의 순으로 들어가고 인천으로 돌아올 때는 들어갈 때의 역순으로 돌아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바뀐 그 배경화면은 소청도의 등대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 소청도에는 언제부터 해병대가 주둔하기 시작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74년 3월 중순에서 4월 초 어느 날, 정확한 날짜는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분께서도 가물가물하다고 하십니다. 아무튼 74년 3월 중순에서 4월 초에 대한민국 해병대 7, 80명의 병력이 최초로 주둔하기 시작했다. 이날 마을 주민들은 꽹과리의 장구, 북을 두드리며 미리 준비한 떡으로 해병대를 환영했다고 합니다. 아셨죠? 74년 봄. 그럼
소청도의 해병대가 최초로 주둔하기 시작한 시기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이 방송이 끝이냐?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들어간 시기만 그것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저 잘 압니다. 뭐 73년도에 들어가든 74년 가을에 들어가든 그게 뭐가 중요해? 군대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걸 자세히 설명해야 듣는 분들이 제 얘기를 믿어주는 거지. 그냥 딸랑 74년 3, 4월이다. 이름 에이씨 이 새끼 뭐 또 좀 뭐 조사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별거 아니네. 그럼 뭐 다들 그 구독 취소해 버린다니까요. 응? 첫 휴가 갔다 온 놈한테 선임들이 너 휴가 나가서 그거 했지? 그렇게 물었더니 막 네 했습니다. 그러면 걔는 맞아 죽어요. 선임들이 원하는 대답은요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뭐 이런 걸 아주 자세하게 영화 보듯이 때로는 그 몸동작을 이렇게 써가면서 이제 설명을 해야 걔가 그 군대 생활이 풀리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뭐 이런 효과음도 넣어주면 그러면 걔는 이제 다른 소대까지 팔려다니면서 선임들한테 엄청 사랑받아요. 맞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때는 1974년 2월 초 포항 1사단에서 해안방어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한 2연대 1대대. 당시에는 2.1대대니 뭐 2.3대대니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부른 거고요. 당시에는 무조건 2연대 1대대, 3연대 2대대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아무튼 2월 초에 부대로 복귀를 했으니까 원래대로 하면 15일짜리 휴가를 가는 거였는데 휴가 명령은 내려오지 않고 사단 전체가 비상이 걸린 상태로 휴가 외출 외박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74년 2월 달에 포항 1사단이 이렇게 비상이 걸린 이유는 실은 그해 2월 15일에 백령도 서쪽 공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이던 우리 어선 수원 32호가 북해군의 포격으로 침몰하고 수원 33호가 납포된 사건. 그 수원 32호와 33호에는 총 25명이 타고 있었는데 정확히 몇 명이 포격에 사망을 하고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납북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귀환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는 이 어선 두 척이 순수한 홍어잡이 어선이 아니라 북한의 주장처럼 우리 쪽의 첩보선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한 영상 중에 마산 통합병원에 입원한 머리가 아주 긴 민간인 같은 해군 환자 중에 HID 소속의 병사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납북자 명단, 나이, 주소지 등을 보니까 수원 32호하고 33호가 우리 쪽 첩보선이었다. 이 얘기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건 오늘의 주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이쯤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포항 1사단이 비상이 걸린 상태에서 2연대 1대대는 매일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대대 연병장 바닥에 상륙 주정, 그러니까 LCVP를 그려놓고 거기서부터 상륙 돌격하는 훈련을, 또 밤에는 도서관에서 매일 6.25 아니면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시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M1을 포함한 모든 총기류는 완전 신품, 해병대 용어로는 아세이죠. 아무튼 포장을 뜯으니까 그 안에는 구리스로 떡칠을 해놔서 그걸 닦느라고 고생 좀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텐트서부터 모포까지 모든 군장류도 완전 신품, 하루종일 군가 틀어놓고 먹는 것도 아주 잘 나왔다고 그래요. 뭔가 대단한 작전이 계획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상급부대에서 쌀이고 돼지고기고 그걸 떼어먹는 그런 간 큰 짜리병과는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거의 전시에 준하는 거예요. 전시. 전시에 쌀 팔아먹다 걸리면 총살 아닌가? 뭐 그렇다고 평시에는 팔아먹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M1 소총을 새 걸로 주고 북해군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면서 말단 2등병도 그것도 북한으로 간다는 걸 다 아는데 이걸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급박하게 열흘 이상 급조된 훈련을 하더니만 드디어 군장검절, 그리고는 2월 말
북문을 통해서 포항 종철부두로 도보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문에선 군악대가 이연대 1대대 병력을 월남에 가는 군인들처럼 환송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터 가는 거죠. 그럼 군악대는 이럴 때 무슨 곡을 연주했을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빰빰빰빠라밤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빠라밤빰빰빰빰빰 이런 거요? 아니면 빠라바라빠바바바 빰빠밤빰 빠바바바 이런 거? 이거 왜 그러세요? 아 그게 말이 돼요? 전쟁터 나가는데 철사줄에 반창고는 왜 가지고 가요? 거기다가 싸움터 나가는 군인들한테 길어봐야 3년이다 뭐 좀 빨리 해봐야 월급도 주냐 그게 할 소리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그런 거 연주하면 군악대장 바로 영창 가요. 사단장도 옆에 있는데 그런 데서는 빰빠라밤빠라밤빰빰빰빰빰 빰빠라밤빠라밤빰빰빰빰 빰빠라밤빠라밤빰빰 빠바바 빰빠밤빠밤 빠바바밤빠밤빠밤 넣어준다. 여기서 수자폰 소리 들리죠? 예? 그거 못 들으셨어요? 그 나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수자폰이라니까. 무식해서 뭐 그것도 모르나? 아무튼 이런 걸 연주해야지. 어디서 그딴 근본 없는 무슨 뭐 반창고 뭐 이런 걸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무튼 이연대 1대대 당시에는 1개 분대가 13명이었으니까 80년대보다는 병력이 훨씬 많았겠죠. 거기다가 각종 배속부대까지 합치니까 병력은 700~800명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병력이 종철부두에 도착을 해보니까 해군 함정이 한두 척이 아니라 항구안이 꽉 찼더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전쟁하겠냐. 지금 뭐 월남에서 돌아온 그게 얼마나 됐다고 북한을 쳐들어가. 그러면서 이제 반신반의했는데 드디어 LST가 출항을 하고 낮에는 갑판에 일체 못 나오게 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밤에는 갑판에 나올 수가 있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당시 이분은 말단 병사가 아니라 간부였기 때문에 나침반을 휴대하고 있었는데 그 방향을 보니까 동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동쪽? 끌고 가면 일본인데 어쨌든 그 다음날 밤에 또 나와서 방향을 보니까 어쩌냐게 부산에서 이렇게 우회전을 했는지 서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다시 북쪽으로 목포나 뭐 거기서 이제 또 우회전을 했겠죠. 이제 그때쯤 우리가 탄 배가 뭐 신의주로 간다느니 뭐 해주로 간다느니 남포로 간다느니 거기서 원산이 갈 리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드디어 3월 1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3월 1일 74년 3월 1일입니다. 그날 아침 백령도 장촌 해안에 상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소문에는 우리 해병대가 북한을 공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미군 함정이 우리 해군 함정을 추적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해병대 1개 대대를 가지고 미군의 지원도 없이 상륙 기습도 아닌 그 상륙 돌격을 감행한다고? 그래서 뭐 전면전을 시작한다는 건 아무래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소문 중에 하나, 즉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을 겁주기 위해서 무력 시위를 한 거다. 이런 얘기가 저는 더 믿음이 갑니다. 근데 그 수원 32, 33호가 진짜 어선이었으면 왜 그렇게 무력 시위까지 했을까? 그냥 판문점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회담 잘 하면 그 선장이나 뭐 이런 사람 빼고, 그 다음에 거기서 김성 만세 한 놈들 빼고는, 웬만하면 다 돌아왔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쨌든, 백령도에 상륙을 해보니까, 이거는 보병대대만 들어간 게 아니고, 뭐 포병, 전차, LVT, 뭐 4.2인치, 앵그리코, 뭐 죄다 왔더래요. 그럼 포항은 누가 지키나? 어쨌든,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령도의 병력이 얼마 안 될 때니까 이 많은 병력이 잠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겠죠. 그래서 전부 개인 천막을 치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뭐 특별한 훈련이나 과업 이런 건 없었다고 그래요. 이 얘기 역시나 소문인데 당시에 백령도로 이동한 해병대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 병력들을 예의주시하니까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것들이 진짜로 북한에 쳐들어가는 거 아니여? 이렇게 근데 뭐 사투리를 쓴다고요?
미국 애들도 사투리 써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거 들으면 난 그 양반 그 펜실베니아 사투리 쓰는 거 금방 알아듣겠던데. 저 영어 좀 하냐고요? 그냥 넘어가요. 뭐 해병대가 그런 걸 가지고 쪽팔려. 자식이죠. 아무튼 미국이 우리를 의심하니까 처음에는 백령도에서 교대하는 병력이다. 뭐 이렇게 둘러댔다가 나중에는 아예 백령도의 병력을 증강시키자. 뭐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총도 얘기한다면서 백령도 얘기만 하고 본론은 언제 들어가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텐데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첫 휴가 나와가지고 그거 한 거 선임들한테 보고할 때 그냥 여관에 들어갔다 이러면 맞아 죽어요. 여관 들어가기 전에 그 과정을 다소 지겹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서울역 시계탑에서 만난 다음에 좀 한적한 쪽으로 서부역 그 육교를 넘어서 청파동 숙대 앞에서 삼겹살 먹고 걔가 좀 취한 것 같아서 우리 좀 쉬었다 갈까? 그래서 남영동 굴다리 밑으로 해서 어디 여인숙에 들어갔다. 이렇게 과정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선임들이 요구하는 모범 답안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굴다리 여인숙 들어갔다. 그러면 선임들이 그게 어딘 줄 알아? 귓방맹이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포항에서 올라와서 74년 3월 1일날 백령도 장촌 해안에 도착한 거잖아요. 이러면 백령도에서 소청도가 얼마나 멀어요? 거기서 거기지. 여인숙 앞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기다려요. 참. 조바한테 키 받아서 금방 들어간다니까. 조바? 이거 얼마만에 써보는 말인지 모르겠네. 이게 조바. 젊은 애들은 못 알아들 것 같은데. 아무튼 백령도에서 그렇게 보름 이상 머무르다가 어느 날 부대 편성을 하더라는 겁니다. 포항에서 2일 대대가 출발을 할 때 원래의 대대장이나 참모, 중대장들은 안 따라왔대요. 그런 걸 보면 북한을 쳐들어가려고 배를 태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전쟁이 대대장, 중대장도 없이 지들은 포항에 짱 박혀있고 대원들만 신의주로 보내요. 말이 안 되죠. 아무튼 작전 장교하고 몇 명이 이제 같이 배를 탔는데 이분들은 일종의 인솔 책임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령도에서 새로운 대대장, 중대장 얼굴을 봤다는 걸 보면 그게 맞아요. 어쨌거나 74년 3월 중순에서 4월 초 사이에 백령도서 이름을 쭉 불러두면 다시 LST를 태워서 남쪽으로, 그리고 병력의 대부분 즉 500~600명 이상이 대청도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연을 제보해 주신 이분은 거기서 대청도 땅을 밟아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이분은 최종 목적지가 소청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대대가 대청도에 내릴 때 부두에 몇 명의 해병들이 나와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제가 예전에 제보받은 내용 중에 74년도 이전에는 누구는 대청도에 극소수의 해병들이 어선 통제 목적으로 있었다, 또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일개 분대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다릅니다만, 하지만 해병이 있긴 있었다. 이 얘기는 공통적입니다. 그렇다면 대청도에 제대로 된 해병부대가 상주하기 시작한 시기가 바로 이때다. 그리고 그 병력들은 거의 100% 포항 2연대 1대대에서 올라온 병력들이다,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청도에서 본대와 헤어진 오늘의 제보자를 포함한 7~80명의 병력들이 마지막으로 소청도에서 내렸다. 그때가 대략 3월 중순에서 4월 초였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혹시라도 자신이 실수할까봐 그렇게 기간을 널널하게 말씀하신 거지, 이분 기억에는 대략 3월 말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추웠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꽹과리의 장구 북을 두드리며 미리 준비한 떡으로 해병대를 환영한 소청도 주민들, 그분들은 얘기하기를 6.25 이후에 당신들이 처음으로 소청도에 들어온 군인이다, 이랬다는 겁니다. 물론 소청도 여기도 74년 이전에 수색 정찰이나 다른 목적으로 해병대 병력이 잠깐 들어간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74년도 이 3월 말에 들어가려면 누군가 한두 달 전이든 지형 정찰은 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70년대 초에도 있었을 수 있고요. 어쨌든 해병대 병력이 잠깐 들어간 적이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마이너스 중대급이라도 7, 80명의 중대가 상주하게 된 건 이때가 처음이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당시 중대에는 이미 소총 중대장 보직을 마친 아주 고참 대위가 중대장으로 왔고 소위 중위급 소대장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럼 장교가 중대장 한 명뿐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 함포, 연락장교, 중위가 각 한 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중대는 막사가 없어서 국민학교 운동장에 분대 천막 한 동을 치고 전 병력이 거기서 똑바로 눕지도 못하고 전부 칼잠을 잤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엔 30명이 딱 들어놓을 수 있는 분대 천막 같은데 거기다가 7, 80명을 때려 넣으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때가 3월 말이어서 그렇지 한여름 같으면 절대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걸 분대 천막이라고 부르는지 전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24인용 천막이라는 말도 쓰긴 하는데 일개 분대가 예전에 많아봤자 13명인데 혹시 미군들은 이 천막 안에다가 뭐 야전 침대 뭐 한 10몇 개 놓고 일개 분대가 썼던 건 아닐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분대 천막이라고 하겠죠. 우리 한국군 기준으로 이거 소대 천막이에요. 아무튼 얼마 안 있어서 천막 한 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중대장 지휘하에 지형 정찰 그리고 3개의 분초 2개의 90mm 전차의 포탑을 옮긴 해안포 진지 또 캐리비아 50 HMG 뭐 이런 위치를 선정한 다음 분초별로 이동을 해서 역시나 개인 천막을 치고 아침에 눈 뜨면 땅 파고 먹고 자고 또 땅 파고 오직 교통업 하는 일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야삽으로. 그 삽이 작잖아요. 그 미제 삽을 뭐 이렇게 줬다고 그러는데 그 미제 삽 그 줘도 힘없어요. 그게 삽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뒤에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모래 같은 거나 이렇게 멀리 있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우리 한국군한테는 안 맞아. 나도 그거 써봐서 알아요. 아무튼 눈만 뜨면 그냥 교통업 하는 일이 전부였대요. 이 당시 포항에서 올라온 해병들은 고참이 230자, 막내가 260자였다고 합니다. 소총도 생활을 시작한 지 4, 5개월 후에는 전군자 출신들도 3명이가 왔다고 합니다. 전군자 예전 방송에서 제가 많이 얘기했죠. 육군 출신 그러다가 해병대로 끌려온 분들 그리고 여기 온 병력들이요 포항에서 병장들은 아예 그 포항에서 출발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청 소총으로 온 사람들은 이제 상병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2일 때 그 지휘부는 거기 포항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병이라든가 이래서 다시 2일 때 되는 이제 재편성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몇 달 동안 노가다만 하다가 미룡산업인가 뭔가 하는 업체가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 해군 전탐기지 그런 공사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소청도에는 마을에 전방이 딱 하나 있었는데 74년 당시가 서해 5도에는 소주 반입이 금지되던 시절이라 이건 이제 제가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아무튼 마을 주민들은 여객선 선원들이 쌀가마니 속에 숨기거나 간장통에다 이렇게 소주병을 통째로 넣고 그리고 또 간장을 부은대요. 그런 밀수 소주를 사서 먹었는데 군인들한테는 면세 소주 맥주가 이제 이게 넘쳐나가지고 아주 넉넉히 마시고 마을 주민들한테까지도 이렇게 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각종 보급품을 대청도 대대에 가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소청도는 백령도까지 가서 직접 받아갔기 때문에 중간 생략 그러니까 중간 착취가 없었다. 그래서 제대로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단계를 줄여줘야 돼요. 이게 이 떡을 만지는 놈들이 많으면 고물이 묻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다이렉트로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복잡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당시 소청도에는 유난히 여자들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사연의 제보자께서는 당시 소청도에는 20몇 명이나 되는 처녀들이 있었고 또 그만큼의 과부들이 있었다고 기억을 하시는데 이분은 좀 특이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군대 생활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아요. 거기서 소청도에서 자기가 경찰 뭐 아니면 뭐 대청 면사무소 뭐 파견 직원이 했다면요.
아, 처녀들이 몇 명이고, 아, 그 중에 16살짜리가 몇 명. 아, 이분은 뭐 늙은 처녀, 젊은 처녀 이것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뭐, 과부가 30대냐, 40대냐. 아, 그런 걸 알았겠지만, 군인이 그런 걸 왜 알고 있어야 돼요? 에? 인구가 얼마다? 아, 남자가 얼마고 여자가 얼마.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전쟁 나면 이제, 총 잡을 만한 사람들은 다, 그리고 여자들도 뭐 이렇게, 뭐 행주치마에다가 뭐 이렇게, 뭐, 사낭이라도 들고, 총력전이잖아요. 그 조그만 섬에서. 그러니까 인원을 뭐 남녀 성비 이런 건 아는 건 맞아. 근데 굳이 그렇게 나이까지 알아야 되나? 아무튼 이상해요, 내가 봐서는. 근데, 당시 이 소청도에 이 30대 이 젊은 과부들이 많았던 이유는 백령도나 대청도는 그래도 큰 배가 많았대요. 물론 이제 주로 홍어를 잡았겠죠. 근데 소청도에는 인천까지 나갔다 올 수 있는 배가 딱 한 척 있었대요. 그러니까 전부 조그만 배라는 뜻이죠. 거기다가 이 소청도 주변이 물살이 저 백령이나 대청도보다는 센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부들이 많이 죽었다는 뜻이죠. 뭐 여자가 배 탔나? 그때는 다 남자가 배 타는 거지. 여자가 배 탔으면 호래비들이 많았겠죠. 이게 말 같은 걸 물어보셔야지. 이게 상식이지. 참. 그리고 그쪽에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백령도는 먹고도 남고, 대청도는 떼고도 남고, 소청도는 쓰고도 남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백령도는 논이 넓어가지고 쌀이 많이 나니까 먹고 남는다는 뜻이에요. 하긴 80년대 저희 때도 백령도는 쌀을 육지로 수출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쌀이 많이 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청도는 나무가 많아서 뗄감으로 충분했다. 그래서 떼고도 남았다. 또 소청도는 돈이 넘쳐나서 쓰고도 남았다. 근데 이 말은 이분이 들어가기 한참 전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소청도 그 대리석 광산 때문에 나온 말이라는데, 이 얘기는 일제시대 그때가 가장 호황이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현역 때 소청도에 들어가 보니까 뭐 간의 수공업 비슷하게 이렇게 대리석을 연마하는 뭐 직원이 뭐 한 명이었나 두 명이었나 뭐 그런 현장을 본 기억이 있긴 있어요. 아무튼 소청도 대리석이 무늬가 아주 특이하고 이뻤다고 합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굴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난포 터트려 가지고요. 그래서 막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그 노천광산이래요. 지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뭐 자기 인건비는 안 나오겠어요. 그 정도 하면. 참고로 그때 거기 귀신이 좀 이렇게 죽은 사람이 있대요. 그 광산서. 이렇게 이 판을 만들면 그 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도깨다시 그 원료로 쓴대요. 그 사람이 그 가는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소청도 사람들도 거긴 귀신 나온다고 잘 안 갔다고 그래요. 관심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대청 면사무소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분 눈에 당시 소청도에서 아주 특이하게 보였던 건 야생동물이 없었다. 이 얘기는 잡아먹을 동물이 없었다는 뜻이죠. 그 흔한 뱀도 한 마리 구경할 수가 없었대요. 토끼는 당연하죠. 못 봤다. 대신에 소청도에서는 소를 방목해서 키웠다고 그래요. 24시간 365일. 뭐 그렇게 키웠대요. 난 못 봤으니까. 그분 얘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야생 그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돼지는 똥돼지였대요. 똥돼지. 아시죠?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변소 밑에서 이렇게 돼지 키우는 방식. 전 그 제주 똥돼지가 제주도만의 방식인 줄 알았는데 소청도도 그랬다는 걸 보면 이게 아무래도 예전에 모든 게 부족했을 섬에서는 다들 그렇게 키우지 않았나 하는 똥돼지가 뭐 제주도 이게 전매 특허는 아니다.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주도 사람들이 또 나 욕할래나? 아무튼 제가 이분 제보를 들으면서 전화로 통화한 시간이 나중에 보니까 정확히 2시간 5분이에요. 제가 제보 전화 이거 관련해서 최고 신기록이 지금까지 1시간 47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2시간 5분이에요. 끝도 없어요. 밤 12시가 되니까 내가 끊었어, 내가. 근데 이런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하고 제가 자주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뭐 일종의 공통점 같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분들은 과거 군대 생활할 때 고생했던 것도 다 좋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주 긍정적인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소청도에서 두어 달에 한 번씩 돈 모아가지고 똥돼지 잡아먹고 1년에 한 번은 뭐 완전 방목 소도 잡아먹고
훔쳐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조그만 섬에서 소나 돼지가 없어지면 누가 훔쳐갔는지 뻔하잖아요. 아, 옆에 육군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잡아먹고 오리발 내비는 거지. 아, 그런 데서는 없어지면 해병대가 100%예요. 100%. 빼도 박도 못해요. 빼도 박도. 아, 뭘 빼. 아, 그러고 보니까 부대에서 동네 처녀들이랑 사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중대 7, 80명 중에서 하사관이 30명 가까이 됐대네요. 그러면 내가 그 집 사위가 될 수도 있는데, 아, 그 집 딸내미를 하나 훔쳐오는 걸로도 모자라서 그 집 속까지 훔쳐다가 해드셔? 그거 안 돼. 그 사람이 할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해병대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이 어딨어. 그리고 거기서 돼지나 소를 때려잡으면 소나 돼지가, 그래요, 제가 죽어드릴 테니까 제발 아프지 않게 때려주세요. 그리고 혀깨 물고 지 혼자 자결을 해요. 캣! 그리고 죽어요. 개들이 소리 질러대면 맞은편 그 북한 기린도까지도 들릴 것 같은데. 아, 근데 또 먼저 얘기하다가 일로 썼지. 이거 진짜로 썼어요. 이게 내가 이걸 좀 이렇게 대충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 쪽팔려. 땀나네, 땀나. 와, 확 나와라 버리니. 그분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예, 맞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은 군대에서 배고팠다, 굶어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좋은 얘기만 한다니까. 소나 돼지 잡아먹은 얘기, 듣기만 해도 얼마나 배불러요. 듣기 좋잖아요. 에? 야, 이 새끼야, 나도 현역 때 소나 돼지 잡아먹었으면 해병대를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겠다. 씨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왜 그러세요? 제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딱 끊어버리고 욕하면 나도 성질이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참자. 아무튼 이분은요, 소청도에서 연료, 그러니까 그 기름 도라묵강 받는 얘기를 하는데, 나 같으면 연료 보급선 그 새끼들한테 그냥 기관 좀 긁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그것도 아주 재밌게 아주 좋은 추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제가 예전에 우도 얘기를 하면서 연료 들어오는 날은 그 도람통을 해안에서 일일이 저 산꼭대기까지 굴려가지고 그 얘기했잖아요. 중간에 쉬려면 그냥 고인목 돌 받쳐놓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또 밀고 올라가고, 그거 박자 안 맞아서 해안 쪽으로 다 굴러 떨어지면 초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에? 근데 소청도는요, 배에서 그냥 바다에다가 도람통 던져놓고 간대요. 나쁜 자식들이지, 이 새끼들. 이게 정말 배를 대기가 어려워서 근처에다가 던져놓으면 해병들이 이렇게 헤엄쳐서 가서 끌고 온대요. 뭐 이 정도면 우도, 거기는 그냥 깨갱 그냥 꼬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긴 그래도 육지에다가 내려놓고 가잖아요. 하여튼 해군 이 새끼들도 문제가 많아. 배를 댈 데가 없으면 좀 작은 배를 끌고 와야지. 요즘 택배 회사 걔들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잘해. 문 앞에다 딱 놓고 문자 한 방 딱 날려주잖아요. 그게 보급이지. 이 새끼들 보니까 그때부터도 이게 갑질한 거야. 아무튼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들은 바다에다가 던져놓고 간 도라문통을 보고도 즐겁다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짜증을 내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 가만히 있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시간 관계상 나머지 얘기는 나중에 다른 기회가 되면 그때 또 하는 걸로 하고. 이게 내가 이분하고 아까 2시간 5분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대로만, 그분 하는 대로만 얘기를 해도 2시간짜리예요. 그렇게는 안 되지. 그 2시간을 내가 떠들면 여러분 지겨워서 그런 것도 있고, 나도 힘들어요. 그거 안 돼. 그래서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요. 제가 방금 짜증내지 말고 즐겁게 살자고 했잖아요. 그 백령도 대청 소청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이번 여름에 한번 여행 가셔서 그 3, 40년 전의 추억을 되살리고 그리고 오시죠. 요즘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 배도 인천선 4시간밖에 안 걸린대요. 그래서 혹시나 3, 40년 전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백령도나 대청, 소청도를 여행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여객선 운임만 말씀드리면, 백령대청, 소청이 아주 조금 요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략 평일은
왕복 12만원에서 13만원 가까이 되고요. 주말에는 한 10% 정도 이렇게 할증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인천 시민은 무려 80%를 할인해 준다는데 진짜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이사 가서 인천 주민등록 내놓고 한번 사보세요. 아무튼 대한민국의 많은 예비역들이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해병대는 그런 거 없어요. 3, 40년 만에 찾아가서 과거 나의 젊은 시절 흔적을 찾아보고 나의 후배들을 격려할 것이다. 응? 해병은 결코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는다. 이것도 뭐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뭐 한 번 해병은 이것도 분명히 해병은 결코 자신이 근무했던 부대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는다. 남들은 다 하시면 거기다 대고 저 오줌도 안 넣는다는데, 응? 우리 그러면 안 돼. 아무튼 올여름엔 좋은 여행이 되시길 빌어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